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민, 나이 듦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 요양시설에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일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 친한 언니의 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언니 손을 붙잡고 여기서 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고 힘겹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정정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시설에 들어가게 되셨고 불과 몇 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뜻밖의 기록, 그리고 시설 증후군. 더욱 가슴 아팠던 건 어르신이 남기신 짧은 메모들이었어요. 내 마지막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누워만 있느니 차마 뒷말을 잊지 못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의료계에서는 시설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기력이 쇠하거나 마음의 병을 얻고 때로는 예상보다 빨리 삶을 마감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런 시설 입소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니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요. 십수년 전만 해도 80대 후반 어르신들이 주로 찾으셨다면 이제는 70대에도 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걸까요? 희망은 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지혜. 다행히도 최근 의학계에서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꼭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 텃밭을 가꾸며 동네 봉사활동까지 하시는 한 어르신의 생생한 경험담이기도 하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비결들을 하나씩 만나볼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거예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강정민 할머니, 92세. 매일 아침 동네 공원 한 바퀴 도는 게 내 오랜 습관이야. 빨리 걷지는 못해도 괜찮아.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다 보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거든. 올해 92살이신 강정민 할머니는 80세가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대로 가시면 몇 년 안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 길로 당장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10분 걷는 것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 그래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했어. 그랬더니 어느새 30분도 거뜬해지더라고. 작은 움직임에 놀라운 힘. 실제로 한 유명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혀 운동하지 않는 어르신에 비해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어르신은 요양시설 입소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는 점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살짝 숨이 차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노년내과 박 교수님은 매일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기분 전환에도 좋아 정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작은 예시,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내일은 두 바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딱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강정민 할머니는 12년째 매일 걷고 계시지만 여전히 30분, 40분 정도만 걸으신대요. 그런데도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는
70대 초반 수준으로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2% 부족하죠. 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식탁. 박민준 할아버지, 85세. 아침은 잡곡밥에 된장찌개, 점심엔 국수 한 그릇, 저녁엔 나물 반찬이랑 밥 조금. 뭐 특별할 거 없어. 대신 꼭 지키는 원칙이 세 가지 있지. 20해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박민준 할아버지는 당시 혼자서는 거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장보기부터 집안일까지 모두 직접 하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이라고 하는데요. 할아버지의 세 가지 식사 원칙. 과식은 금물, 소식하기, 배가 부르다 싶으면 수저를 놓는 게 습관이 됐어. 밥그릇도 좀 작은 걸로 쓰고 반찬도 딱 먹을 만큼만 덜어 먹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양이 조절되더라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기, 아침 7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6시 반 이 시간은 꼭 지키려고 노력해.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속도 더부룩하고 몸이 먼저 알더라고. 매 끼니 채소 충분히 먹기, 나물 반찬이든 쌈채소든 종류는 상관없어. 매 끼니 채소는 꼭 챙겨 먹으려고 해. 처음엔 챙겨 먹는 게 귀찮았는데 이젠 채소가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규칙적인 식사의 힘. 실제로 한 대학병원 연구팀의 조사 결과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해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아침을 굶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피곤해. 그래서 난 저녁은 좀 일찍 가볍게 먹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안하더라고. 작은 오해, 비싼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꼭 먹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박민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싼 거 몇 번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내 몸에는 더 맞는 것 같아. 꾸준한 게 중요하지. 하지만 이런 식습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가슴 뛰는 새로운 도전. 오지의 할머니, 90세. 한 5년 전만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매일 무기력하게 지냈어. 자식들도 슬슬 요양시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었지. 그때 정말 우연히 시작한 게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 오지의 할머니가 시작하신 것은 다름 아닌 동네 복지관의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었어요. 처음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나 해볼까 싶어 등록했는데 배우다 보니 재미가 붙어 이제는 직접 찍은 사진으로 짧은 영상도 만들고 친구들과 SNS로 소통도 하신다고 해요. 내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처음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쩔쩔맸어.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다 나처럼 잘 모르니까 서로 물어보고 가르쳐주면서 웃고 떠드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더라고. 뇌를 깨우는 새로운 자극. 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악기 연주, 예국어 공부, 미술 활동 등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 그 자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작은 용기, 나이 들어서 뭘 새로 배우냐고 창피해할 필요 전혀 없어. 다들 처음엔 서툴러. 중요한 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내는 거야. 그렇게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푹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걸. 실제로 오지의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면 서부터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요즘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작은 재능 기부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정말 멋지시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활동에도 꼭 필요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 번째 비결과 연결되는데요. 네 번째, 든든한 나만의 비상금, 김상철 할아버지, 82세. 매달 생활비에서 30만 원씩은 꼭 떼어서 내 행복 통장에 넣어둬.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건드리는 돈이야. 자식들도 이 통장의 존재는 알지만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약속했지. 김상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20년 가까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고 생활하고 계세요. 오히려 명절이나 생일에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시죠. 주변 친구들 보면 가진 재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거나 눈치 보는 경우를 종종 봤어. 그래서 나는 은퇴할 때 딱 원칙을 정했지. 가진 것의 일부는 반드시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두겠다고.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 한 건강보험 관련 연구기관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설행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들고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주는 것 같아. 작은 지혜. 김상철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외에도 젊었을 때 가입해둔 개인연금과 작은 상가월세 수입으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계세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정해진 날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경제적 자립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자존감과 깊이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주변의 도움을 현명하게 받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 준비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한 달에만 원이라도 좋아. 꾸준히 나를 위한 비상금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봐. 분명 달라질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열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아끼는 긍정적인 마음. 윤은희 할머니, 88세.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어. 은희야,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거야. 넌 아직 충분히 멋져. 라고.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 정말 기분이 좋아져. 88배 나이에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혼자 생활하시는 윤은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의사로부터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시설에 가시는 걸 고려해 보시라는 권유를 받으셨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 인생을 왜 남이 함부로 결정해? 나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마음가짐의 놀라운 힘. 한 대학교의 노년심리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스스로를 늙었다, 힘없다고 여기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실제로 건강 수명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작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웃을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오늘도 좋은 날 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주문을 걸어보는 거죠.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단순히 기분 전환 효과를 넘어 면역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신체적인 한계를 외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해.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거지. 윤은희 할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황금기. 지금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신 5분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꾸준한 걷기로 건강을 지키는 강정민 할머니, 92세.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식사를 실천하는 박민준 할아버지, 85세.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찾은 오지혜 할머니, 90세. 현명한 노후 준비로 든든한 자립을 이룬 김상철 할아버지, 82세.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윤은희 할머니, 88세까지.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의 마음가짐과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 행복하고 주체적인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요.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얼마 전 100세 생신을 맞으신 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지. 은퇴하고 나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았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결국 나에게 남은 건 오늘뿐이라는 걸. 지나간 과거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말이야.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는 특정 시기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아닐까요?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녹음을 자랑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쉬어가는 나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겠지요.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어쩌면 지나온 모든 시간을 존중하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